앞서 보신 것처럼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은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에 어린 자녀의 양육비까지 가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한 일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번처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장이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라면 그 아이들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돌봐줄 부모를 잃게 된다는 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 자녀가 어릴수록 타격은 더 큽니다. 이 음주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사고 당시 숨진 피해자의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는 24%였고 이 미취학 아동인 만 6살까지는 전체의 60%에 달했습니다.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가정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실제로 조사된 자료가 나왔습니까? 네, 실제로 교통사고 이후 피해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월 219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은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절반 이상은 사고 이후에 사는 곳도 달라졌는데요.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 소유 비율은 줄었고 임대주택으로 옮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각하군요.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벤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2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할머니가 이 손주 벤틀리를 양육할 돈을 달라면서 입법 운동을 시작했고 올해부터 테네시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개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I ask that you vote yes on House Bill 1549 to help stop driving under the influence and to create a world of no more victims and no more empty seats.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지난달부터 여야 모두 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육비 채무자의 음주운전 가해자를 추가하거나 이 법원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보다는 피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 법이 통과돼도 가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안 내용을 보면 가압류 같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빼돌리는 식의 꼼수를 쓰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도록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비교하자라면은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목적으로 하는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에 관한 강력한 조치가 동시적으로 수반되어야지만. 그래야겠죠. 그리고 이런 강력한 법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